자, 국내외 제약 바이오 시장의 산업 업황을 분석해 보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화이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코로나 백신과 그리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화이자가 다음 단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미국이 생각하는 이 바이오 시장 30조 달러 약 4경 원에 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라일 릴리나 아니면 오늘 얘기하는 파이자 아니면 머크 이런 기업들은 매출액도 이어가지만 바이오에서 최신 기술을 장착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제 갈 거고요. 거기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래서 케미컬 쪽이나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화학 뭐 이런 쪽들이 있고요. 한 분야가 또다시 이제 농업인 거죠. 농업에는 인공종자, 그다음에 스마트팜, 뭐 배양육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국내로 이제 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파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이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고금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이런 그 IT 기업이 많이 있는 나스닥 쪽보다는 이 파이자와 같은 이런 빅파마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이자에 대한 이 주가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바로 전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성장 전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의 흐름과 지금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주가는 2019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파이자가 특허 만료가 이제 막 나오면서 매출액이 감소해서 지지부진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 전략이 2019년도에 유방암 치료제죠. 이브랑스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젤잔즈 아니면은 그 심장 질환, 희귀병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를 맞이했고, 코로나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지금은 2020년을 맞섰을 때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백신과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넘는 이런 올해 2022년 작년과 올해 이어서 이런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시장은 이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걸 보면서 주가는 좀 하락으로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바운드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거는 파이자가 M&A와 라이센스 인으로 해서 많이 사는 거를 이제 좀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착되면서 실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이거를 시장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회사가 얼마 전에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2년 올해 이제 파이자 매출액은 995억 달러에서 1,020억 달러 이 매출액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EPS는 약간의 상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40억 달러는 이 백신과 치료제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파이자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들 본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많이 이제 집중하는 코로나 관련 없었던 그 이전에 집중하던 매출액에 이어서 M&A와 라이센스 인은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파이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당뇨, 제2형 당뇨와 비만에 있어서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고, 그중에 한 개를 임상 3상을 진입을 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12개가 있는데요. 임상 3상만 해도 27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개월 안에 한 19개의 신제품 그 허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다시 특허 만료에 대한 매출액 감소가 있을 건데 여기에 다시 새로운 걸 장착하면서 파이자는 매출액을 이어가는 약간의 우상향되는 이런 매출액을 저는 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파이자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PR 부분도 지금 2022년도에 약 지금 7.6배인데 2024년 되면 약 한 11배, 12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일라이 릴리가 약 40배 이상 되는 거에서 우리가 같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자가 엄청나게 번 돈으로 다음 단계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게 과연 중국 코로나 상황 현재 어떤 거냐.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면 봉쇄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봉쇄와 그리고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태일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코로나 그 일일 사망자 추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사망자 나온 게 2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일일 코로나 그 사망자 추이를 나타냈을 때 중국 하단인데요. 제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일부러 굵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나온 걸 표시하려다 보니까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약 1,400명대 사망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봉쇄가 됐고요. 그러면서 사망자가 거의 안 나왔죠. 그러다 2명 나오면서 중국에서 사망자 나왔다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최근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사망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뭐 한 7일, 뭐 한 달 이내 보면 더 낮아지겠지만 대략 한 500명, 600명 선이다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중국 14억 인구에 대비 2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어떤 게 다 준비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오미크론 특화 4백신 이미 다 만들어졌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중국 자체 mRNA 그 백신 개발한 거 인도네시아에서 접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자하고 머크가 개발한 경부용 치료제도 중국 생산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시노 흡입형 백신이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여러 도시로 지금 확산되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이 바이오엔텍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자 백신이 그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부터 접종이 된다면 나중엔 중국인들까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중국의 코로나는 계속 좀 좋아지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에너지라든지 화학 쪽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네. 앞에서 우리 고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이 열린다면 그럼 무엇을 사야 되나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걸 언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야 되냐 그러면은 3월 달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결정되고 나서 인원들이 결정되고 나서 직위가 결정돼 중국의 직위가 결정되는 순간 사야 되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금이냐 3월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에너지 쪽에 보면은 두 가지 또 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유가의 하락이거든요. 네네.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유가가 보면 한 76불까지도 떨어졌는데 그게 보면은 첫 번째 유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유가의 하락과 중국의 봉쇄 해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 한 장을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저도 에너지를 한 25년째 보고 있는데 100년 역사에 이렇게 격변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까만색은 석유 기업을 말하는 매출액 추이입니다.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미국의 엑슨모빌, 쉐브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그런 매출액 추이인데 22년을 기점으로 쭉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양 자체는 정체가 돼요. 이렇게 판매량은 석유 판매량은 정체가 되는데 뭐가 빠지냐면 유가가 빠져요. 유가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몇 불로 잡았냐면 한 엑슨모빌만 같은 경우도 96불에서 이렇게 76불로 쭉 빠질 걸로 잡았는데 지금 벌써 76불이잖아요. 그죠? 2026년에 76불인데 지금 벌써 76불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가가 빠지냐면은 밑에 있는 파란색 때문입니다. 이게 완전 혁명적인 기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CATL 배터리 기업, 그다음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이런 응급제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끌려내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100대 중에 전 세계 100대 중에 3대 반, 한 4대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100대 중에 10대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2025년입니다.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큰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행보하다가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유가의 하락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용어 상박이거든요. 용과 호랑이가 부딪히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는 기조에다가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지금 사든지 3월에 사든지. 근데 2021년 실적이 인디케이터 바로미터 신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 봉쇄 델타 바이러스에서 해제될 때 8%의 경제 성장률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6.6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4.4조 원 2008년 9년 될 때 한 44조까지 갔거든요. 10배까지 갔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 60% 들고 있고 리튬 염호, 리튬 광산 가치를 빼더라도 오히려 중국이 열린다 이런 걸 감안하고, 철강과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을 보고 다시 2023년을 예상해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